수청 1942년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대규모 화교 숙청 작전입니다. 2주 만에 25,000명에서 5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지식인, 문신이 있는 자, 손이 부드러운 자. 그들은 트럭에 실려 창의 해변으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입국 허가를 알리는 환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생체 데이터가 폐기 대상으로 분류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확정음입니다. 도장이 찍히면 살고 찍히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942 모래 위의 필터링 시스템 수청으로 당신을 로그인시킵니다. 1942년 2월 15일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싱가포르가 함락되었습니다. 영국군 8만 명이 항복했습니다. 역사상 영국군 최대의 패배였습니다. 일본군 제25군이 싱가포르에 입성했습니다.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장. 그는 7일 만에 싱가포르를 점령했습니다. 말레이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점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청, 일본어로 수청, 맑게 씻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점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할 차례였습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일 분자를 색출하라. 하지만 반일 분자의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18세에서 50세 사이의 화교 남성. 그것이 첫 번째 필터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한 자. 그것이 두 번째 필터였습니다. 하지만 필터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지식인, 교사, 언론인, 문신이 있는 자는 조직폭력배로 분류되었습니다. 안경을 쓴 자는 지식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손이 부드러운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손바닥 하나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굳은 살이 있으면 살았습니다. 없으면 트럭에 실렸습니다. 시스템은 인간을 데이터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섹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2월 18일 숙청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화교 남성은 검문소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점을 동기화합니다. 지금 당신은 싱가포르에 사는 25살의 화교 청년입니다. 당신은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죄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떼약볕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모여든 데이터들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장교와 통역관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면을 쓴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밀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만 끄덕이면 되었습니다. 한 줄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중국에 돈을 보낸 적이 있는가? 항일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사라고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이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장교가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펜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손이었습니다. 장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감지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무작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옆줄로 빠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도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장이 없는 자들은 한쪽에 모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얼굴.
해가 기울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군용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빽빽이 섰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량 데이터는 전송장치에 탑재되었습니다. 트럭은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쳤던 학교 근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이었습니다. 트럭은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창의 해변. 평소에는 사람들이 산책하던 곳이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변에는 이미 수백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삭제 구역이었습니다. 해변에 줄을 서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다를 향해 서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석양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지만 펜도 종이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르쳤던 시 한 구절이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삭제 프로토콜이 실행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소거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의 해변에서만 수백 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트럭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의 해변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이, 푸나이, 시글랍, 탄종, 파가.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삭제 구역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측 기록은 5,0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5,000에서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의 잔해는 바다에 맡겨졌습니다. 파도가 증거를 삼켰습니다. 모래가 흔적을 덮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시스템은 2주간 쉬지 않고 가동되었습니다. 연산은 완료되었지만 정확한 삭제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학살이 끝난 후 일본군은 싱가포르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휴난토, 남쪽에 빛나는 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둠 위에 새 이름을 더 씌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가족이 보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점령이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유골은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스템은 스스로를 은폐했습니다. 빛나는 이름 아래 어둠을 묻었습니다. 1962년 싱가포르 건설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구의 유해가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수청의 증거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도로를 뚫다가 땅을 파다가 20년 전의 비명이 흙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1966년 싱가포르 정부는 전쟁 기념 공원을 건립했습니다. 해변 근처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2월 15일 추모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1966년 5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수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래 위의 필터링 시스템에서 세 가지 알고리즘 오류를 발견합니다. 알고리즘 오류 1.
자의적 분류. 시스템은 인간을 분류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안경의 유무, 문신의 존재. 사소한 신체적 특징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논리는 없었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반일 분자입니까? 손이 부드러우면 반드시 위험합니까? 시스템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분류하고 삭제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의적 분류는 계속됩니다. 인종, 종교, 출신 지역.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라벨로 나눕니다. 알고리즘 오류의 익명의 집행. 복면을 쓴 밀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만 끄덕이면 되었습니다. 책임은 분산되었습니다. 죄책감도 분산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령한 자, 지목한 자, 삭제를 최종 집행한 자. 모두가 시스템의 부품이었습니다. 부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익명의 폭력은 존재합니다. 온라인의 악플, 집단의 배척, 조직의 압력. 얼굴 없는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오류 3. 선택적 기억. 일본 측 기록은 5,000명을 주장합니다. 싱가포르는 최대 5만 명을 추정합니다. 10배의 차이. 누군가는 숫자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바다에 버려진 시신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유골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창의 해변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가족들이 모래성을 쌓습니다. 아이들이 파도와 뛰어놉니다. 하지만 80년 전 이 모래 위에서 수천 명이 마지막 석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불량 데이터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모래. 그것은 80년 전 누군가의 마지막 발자국이 남았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괴담은 상상력이 만든 허구가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마 로그아웃하지 못한 데이터들의 끝나지 않은 기록입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가 생사를 갈랐던 시대, 도장 하나가 운명을 결정했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942, 수청, 모래 위의 필터링 시스템, 기록을 종료합니다.